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 오늘도 길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시간상 한 건 정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뉴스의 재구성에 나온 미행경찰 얘기는 그냥 들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좀 비틀고 꼬집어 보려고 골라는 놨는데 시간도 빠듯하고 겹쳐서 큰 감동도 없을 것 같고요. 한 건을 하겠고 그 전에 게시판을 두 가지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피타프라고 영문으로 써주신 분은 아마 한글 자판이 안 되셔서 영어로 옮기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팟빵.com인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올려주시는 이곳 말고 그 에피소드와 후기를 따로 적는 곳이 또 있더군요. 거기에도 두세 번 정도 에피타프님께서 영문으로 올려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쩌다 답을 좀 못 드리곤 했는데 오늘 올려주신 거에는 세월호에는 당시 185대인가 그렇죠? 그 범대본에서 최종 밝힌 게 차량이 승용차 150몇 대, 화물차 28대인가 그래가지고 총 180대가량의 차가 있었다. 그런데 일반 승객, 근데 지금 에피타프님의 얘기는 180여 대의 차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차를 몰고 와서 차는 화물칸에 두고 승객으로 탄 건지 아니면 차만 붙인 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총 탑승 인원에 맞게 다 포함이 된 건지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사건 초기부터 굉장히 의문이 많았고 배표를 끊지 않은 채 타는 게 관행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죠. 그러니까 아마 자주 그 배를 이용하는 아시다시피 화물칸에 차를 싣고 가면 또 요금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량 주인에게는 깎아주거나 안 받거나 그런 관행이 좀 있었답니다. 그리고 두 명이 탈 경우에 한 사람은 반값만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예 안 받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 여행을 하려고 어쩌다 몇 년에 한번 놀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야 다 이렇게 차량 요금, 사람 요금 다 받지만 일 때문에 그것을 일주일에 지금 이 배가 인천 제주간을 3왕복을 하는데 매일 그것을 매주 또는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는 관행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화물칸에 보면 커다란 차는 운전석 뒤에 간이 침대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몰래 몸을 숨겨서 타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진짜 최종 인원은 지금 발표하고 있는 476명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이 건을 가지고 물론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범대본에서 최종 승선자의 이들이 몇 명이 됐고 이거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선 인원을 범대본이 밝힌 476명을 다 구분해보면 단원과 학생 빼고 승무원 빼고 선원들 빼고 이렇게 나면은 일반 승객이 106명으로 나옵니다. 106명. 그런데 차량은 180대, 182대, 2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면 106명이 모두 다 차를 몰고 왔다고 해도 한 80대, 70여 대가 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는 이렇게 차량만 보내는 경우도 상당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차만 보내고 수령은 이제 차는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받는 거겠죠. 그런데 그래도 조금 잘 해명 안 되는 부분이 그 순수한 일반 승객, 단원고 학생이 아닌 106명 중에는 환갑잔치, 환갑 기념해서 초등학교 동창들끼리 이렇게 간 7명인가 6분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간 분들인데 이분들은 다 자기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버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인천까지 와서 승선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다 이렇게 제하고 나면 그 차량 대수하고 이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과연 그러면 이 차는 어떻게 차만 붙이는 거냐. 지금 그 부분은 사실 누구도 명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청해진 해운은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차량 화물 요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누군가가 화물을 적재를 관리하는 누군가가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자기가 그러니까 사적으로 차량 적재 비용을 이렇게 사적으로 취하면서 그냥 배에다 실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은 나중에 선체를 인양했을 때 차에는 차량 넘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통해서 해야 되는데 유실이 안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에피타프님이 남겨주신 것은 현재 명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라는 게 저의 마지막 그거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것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송구하기는 한데 사실 이런 공식 승선 인원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인적 피해의 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거고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정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니까요. 우리의 재난 대책의 그 저급한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사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정상입니다. 노컷 뉴스 같은 데서도 이걸 가지고 한번 보도를 시도했는데 더 이상 진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에피타프님이 아마 자판 때문인지 영문으로 올리셨는데 설마 이렇게 외국인은 아니시겠죠? 답변으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보고 좋은 하루님께서 제가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걸 아마 요미우리 종이신문을 20일자 5월 20일자 어제자 요미우리 3면 지면을 찍어서 올려주셨네요. 아마 해경 해체와 한국 관료 개혁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면은 제가 인터뷰했던 기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됐을 것 같고요. 제 이름을 한문으로 어떻게 쓰냐고 물어서 알려줬는데 기사에 제 이름이 안 나왔다고 하시네요. 그럼 이 친구들이 제 코멘트를 언급하면서 근데 일본 신문이 제가 익명을 따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이름을 안 썼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명함을 주고받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사가 취급은 됐군요. 네, 찾아서 이렇게 일부러 사진까지 찍어서 올려주시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행간을 짧게 압축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사설 오늘자 세월호 사과 인사로 진정성 보여라 라는 제목의 서울신문 사설 첫 부분 좀 들으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론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전면 개편론이 힘을 얻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인적 쇄신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 초유의 국가적 재난을 당해 보여준 것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임이 분명한 이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아직 세월호 실종자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오늘을 기점으로 인적 쇄신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네. 아랍에미레이트로 떠나기 직전에 그저께 오전에 담화라고 그랬어요. 사과도 아니고 사과 기자회견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겠다. 즉 혼자서 작성된 것을 읽고 끝내겠다 하니까 담화라는 말을 굳이 썼겠죠. 거기에 두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실종자 가족에 대한 위로와 어떻게 실종 끝까지 찾겠다라거나 이런 언급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인적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라도 어느 자리를 갈겠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지금 공분을 사고 있고 분명히 문제가 드러난 것들,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 것 이외에 임명권자로서 명백한 과오가 현재까지만으로도 드러났다면 그건 인사조치를 하는 게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에 그것도 들어있는 거죠. 명백한 오류와 과오를 저지른 사람은 그 직에 두지 않고 맡기지 않고 상응하는 벌을 주는 것까지가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권이라는 건 대통령이 누구를 누구 자리에 쓰는 것만이 아니고요. 제대로 일을 잘 못했거나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쳤거나 했을 때는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인사인 것입니다. 그렇죠? 기용하는 것만 아니고 임면이죠. 쓰기도 하고 면.
못하게 물러나게 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렇지만 인적 쇄신,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고 나가게 하는 것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 그러니까 어제 그제 아침에 발표한 담화에서는 오로지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사과를 정식으로 한번 하고 마지막 부분에 울음에 얼마나 큰 감정적 파장이나 여파, 정서적 교감을 가져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울었죠. 그리고 해경 해체,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민의 지탄이 대상이 되었던 안행부는 아주 기능, 안전 관련 기능 박탈해버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해수부는 해경의 주무 상급기관으로서 제일 못했던 것, 꾸지람하는 것.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막 부글부글 들끓었던 곳에 한 대씩 이렇게 치도곤을 딱딱 안기는 것으로 상당히 정서적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저께 담화의 목적은 그거죠. 대통령의 사과, 그다음에 저의 무한 책임이라는 거 한 번 딱 언급하고 국민들이 막 복장 터지고 온통 공분의 대상이 돼 있던 것들을 결정타를 한 방씩 매긴 거죠. 그 분노의 크기에 맞춰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수습하겠다거나 그런 얘기는 실은 하나도 없었어요. 구체적 대안을 갖춰서 하겠다고 했는데 뭐 국가안전처 만든다는 거 지금 공수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다시 한번 그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인사로 보이는 것인데 일단은 갈아치울 사람들을 정해야 되겠죠. 이미 사의를 표명한 총리는 말할 것도 없고 주무부처 장관들 중에서 이번 사건에 직간접으로 연결된 부처들은 뭐 거의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저는 청와대 내부의 스텝진들의 주목을 합니다. 컨트롤 타워로 청와대가 맞다 아니다 이런 논란을 일으킨 사람 NSC의 김장수 실장 대표적이죠. 대단히 큰 실언이자 그 실언 정도가 아니죠. 책임의식이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짚어줘야 할 것이고 그 외에도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거나 국민 정서에 크게 어긋났던 사람들 뭐 다들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그러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 없거나 이런 사람 청와대 스태프들은 국회 동의 필요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적인 인사 조치, 면 조치를 함으로써 그리고 차 하급자가 당분간 수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못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스템이죠. 누구 하나 없으면 빵꾸가 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누가 없더라도 자리를 비우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협력으로 그 업무는 지속되게 하는 것.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인적 쇄신을 뭐 지금부터 이제 뉴스의 흐름이 그쪽으로 바뀌고 그러는 것 같은데 누구를 하마평에 올려서 언론사 떠보고 뭐 보수적 신문의 일면톱을 그걸로 가져가게 하고 세월호는 점점 뒤쪽으로 밀리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요. 자신의 기존의 봉건 시대 그 수첩 인사에서 벗어나서 말 그대로 국민 통합형 내각을 거국 내각을 이끌 사람을 모신다는 심정으로 해야 나머지 임기 중에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국정을 이끌고 갈 추동력을 얻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될 개각과 청와대의 그 스텝진 교체는 첫 조각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을 지근의 거리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될 청와대 인사들부터 먼저 갈고 보충하고 그다음에 내각은 국회 과정을 거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행가는 이걸로 마치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